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주목받았던 사건이죠.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도 많이 아는 사건인데 법원에선 특수교사가 아닌 주호민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건데 먼저 주호민 씨 직접 입장을 영상으로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떤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어떤 밥줄을 끄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추어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뭐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주호민 씨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선고 유예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이제 판결에 대한 주호민 씨의 반응은 일반적인 통상 승소 판결을 이제 받았을 때 하는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을 의식을 한 것 같은데요. 마음고생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정서학대와 관련돼서 그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혼자말로 했었던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대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판결을 하면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집행유예라든가 또는 실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엄중한 그런 처벌인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형의 어떤 선고 자체를 갖다가 미루고요. 유예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행유예나 이런 것보다는 좀 가벼운 것이죠.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내고 2년을 있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네.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특수교사 측은 이제 일선의 많은 교사들을 대표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에 피해 아동이 연루가 되었었던 학폭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아동에 대해서 좀 강하게 훈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아마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사회 전반 교사 측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파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양측에서 항소심에서도 끝날 문제까지도 네. 아니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재판 판결 주 쟁점이 몰래 녹음한 녹음, 이게 과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였는데 그 이전엔 대법원 판단에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정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일반 아동과 특수 아동에 있어서의 어떤 좀 차이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난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2018년 3월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모 교사가 네. 자기 제자에 대해서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예.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네. 바보짓 하는 것을 자랑으로 아느냐 한 이것에 대해서 이걸 몰래 녹음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학대 증거로 쓰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 대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심 또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요. 법원 판단이에요. 교육청 반응 그리고 주호민 작가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사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녹음 여부, 특히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비록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좀 혼란만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그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그 제자들도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네.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사들도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네.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또 이제 2심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비극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주호민 씨가 개인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 왔었던 여러 얘기를 했는데 개인 방송이 주호민 씨 가족에 대한 여론에 득이 됐을지 아니면 역효과가 있을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게 이제 여론이니까 이제 관련 댓글들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그 찬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저께 그 주호민 씨가 얘기를 한 것은 처음 입장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선처를 고려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선처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의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선처를 그 이렇게 처리했느냐라고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선처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이 성정국이 패정국에 대해서 보낸 그 조약서 같이 느껴져서 본인이 선처를 하지 않았다. 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글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지금까지 그 끌어져 온 것이죠. 네.